이것도 문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불법행위라는 건 법에 어긋난 행위가 됐다는 얘기죠. 민법에서 불법행위라는 말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뭔가 피해, 남을 다치게 했거나 남의 뭔가 재산을 망가뜨렸거나 자동차를 파손했다, 자전거가 부서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불법행위가 되고요. 이것과 연결되는 게 바로 손해배상이죠. 그럼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줘야 되냐? 이걸 바로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말을 써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손해배상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불법행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조건인데, 이 조건을 다 알아두셔야겠죠. 행위가 있어야 돼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 행동. 뭔가 내가 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쳤다거나,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쳤다거나, 실수나 고의가 나오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 행동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보통 내가 과실, 전방을 제대로 안 봤어요. 앞을 제대로 안 보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다거나, 이러면 위법성이 있는 거죠.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라던가 긴급피난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법성이 없어요. 이를테면 나를 누가 때리려고 막 쫓아와요. 그럼 나도 도망가야겠죠. 그럼 내가 도망가다가 실수로 뭐 남의 자전거를 넘어뜨렸어요. 그 경우에는 내가 어떤 긴급피난 이런 거에 해당이 돼서 위법성이 없어져요. 세 번째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고의는 일부러 하는 걸 말하고요. 과실은 실수로 하는 거를 말해요. 어쨌거나 나한테 일부러 했다거나 적어도 실수가 있어야지 불법행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손해 발생. 내가 뭔가를 했어도 남한테 피해가 발생을 안 했으면 책임을 질 일이 없겠죠. 손해라는 건 피해를 말해요.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할 것. 그리고 인과관계, 이것도 중요하죠. 인과관계란 건 원인과 결과관계라는 건데요. 내 행동과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행동이 원인이 돼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게 바로 인과관계예요. 내가 뭘 했는데 그게 피해자의 손해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럼 내가 책임져 줘야 될 일은 없겠죠. 다섯 번째, 책임 능력. 가해자에게 일정한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보통은 한 12살이나 13살 이상이면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뭐 5살이었다, 6살이었다, 8살이었다. 이러면 얘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줬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을 안 하겠죠. 걔네를 바로 책임 무능력자라고 해요. 그럼 어린애들이 준 피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건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모두 금전배상을 해야 된다. 돈으로 물어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를 말해요. 그리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또 위자료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제 특수 불법행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하는 건 바로 일반 불법행위였어요. 그래서 일반과 특수를 구별하는 문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특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둬야겠죠. 뭐가 정말 많네요. 특수 불법행위 책임. 보통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일반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5가지는 특수한 경우라고 해서 특수책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구별을 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게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놔야 돼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책임 무능력자가 나오네요. 5살짜리, 8살짜리. 무능력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누가 피해를 봤다면 감독자가 책임을 진다. 보통 부모님이 되겠죠. 근데 이 감독자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이것도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부모님이 정말 주의 깊게 잘 봤는데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면 부모님이 책임을 안 져요. 근데 부모님이 뭔가 한눈을 팔았어요. 딴 데 보고 있었어요.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아이가 뭔가 잘못했으면 누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구별돼야 될 게, 그럼 17살짜리가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무능력자의 책임을 부모님이 안 지겠죠. 그때는 부모님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또 17살짜리도 자기 스스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겠죠. 이게 무능력자의 경우와 차이가 발생한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두 번째, 사용자의 배상 책임. 이것도 문제 정말 잘 나와요. 타인을 사용했다. 직원으로 고용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피용자, 직원이 뭔가 일을 하다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누가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도 물어줘야 되지만, 직원의 경우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사용자, 그 사장이 물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때도 면책 조건이 있죠. 자기가 일을 시킬 때 자기가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제될 수 있다. 사장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뜻이에요. 3번,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 책임. 어떤 건물 같은 거를 지금 관리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공작물, 건물이 뭔가 잘못됐어요. 벽이 무너졌어요. 뭐 간판이 떨어졌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배상 책임이 있는데, 점유자는 1차 책임을 지지만 자기가 필요한 주의를 당한 경우에는 면책돼요. 점유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또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다 봤을 때 누구나 다 아무리 타인에게 손해를 줘도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을 하면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특이한 경우가 나와요. 건물의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생겨요. 점유자가 자기가 건물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죠. 관리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 안 했다면 그 건물의 소유자는 무조건 책임이란 뜻이에요. 이건 무조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게 바로 무과실 책임이 나오는 특수불법행위에서 유일한 예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게 예상이 되죠. 그 다음, 동물의 점유자 책임. 동물을 현재 내가 데리고 산책시키는 바로 그 사람을 점유자라고 해요.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내 개가 만약에 산책하다가 누굴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 치료비를 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산책시킨 그 사람이. 그런데 여기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요. 보호와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 목줄도 하고 있었고 입마개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피해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한 경우죠. 이를테면 혼자 때린 게 아니라 둘이서 같이 때렸다. 이런 걸 바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해요. 이때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연대라는 개념이 법에서는 중요해요. 연대 책임이라는 거는 각자 자기가 전부 책임을 지는데 그걸 여러 명이 전부 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이를테면 A, B가 C를 때렸어요. 그래서 C한테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물어줘야 되냐? 500씩 물어주면 되냐? C는 A한테 1,000만 원 너가 다 물어내 해도 되고, B한테 너가 다 1,000만 원 물어내 해도 돼요. 물론 둘 다한테 1,000만 원을 받아서 2,0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이 각자 500만 원까지 물어줘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걔가 다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서 전체 책임을 다 진다는 얘기예요. 언제? 공동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러니까 남을 때리면 안 되겠죠. 이런 게 있어요.